급성 확장성 심근증입니다. 지금 수술비 낼 돈이 없어.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복도 없는 것이 돈만 갉아먹는군.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결혼 5년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시간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하얀 병실 천장이 흔들리고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속삭였다. 살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묘하게 단단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발소리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구원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부산의 어느 종합병원 응급실이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사이렌 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들것 위에는 33살의 간호조무사 정은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정은은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병원 다른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근무를 시작한 지 10시간째 그녀는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죠. 심장이 마치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바닥에 쓰러진 뒤였어요. 응급실 의사가 정은의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한 그래프를 그리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준비해 주세요. 의료진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정은의 가슴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대자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본 의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급성 확장성 심근증입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6살의 남편 태호였죠.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정은아,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의사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다는 것, 한 달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태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태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고 화면에는 채권자들의 이름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새벽 4시쯤 병실로 옮겨진 정은이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창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은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쉰 소리만 겨우 나왔습니다. 태호가 전화를 끊고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병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무릎을 두드렸죠. 지금은 수술비 낼 형편이 아니야. 회사가 부도났어. 어제 최종 통보받았어.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전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태호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로 척추를 다쳐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었죠. 그때 수술비와 병원비로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정은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로, 주말에는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며 일했죠.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병실 문이 열리며 64세의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였어요. 어머님, 정은이 힘겹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젊은 것이 벌써부터 병원 신세를. 시어머니는 정은의 침대 옆에 앉으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수술비 5천만 원에 입원비에 간병비에. 아이고, 이거 집 한 채 값이네. 우리 태호도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생명보다 돈 계산이 먼저인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 꼭 나을 수 있어요. 수술만 받으면. 그 수술비를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우리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며 혀를 찼죠. 내 적금도 아직 만기가 안 됐고 태호 아버지 퇴직금도 다 태호 사업에 들어갔고 정은이 너도 저축 좀 해뒀어야지. 맨날 일한다고 바쁘기만 하고.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태호의 사고 때 병원비며 시부모님 환갑잔치며 시동생 결혼 축의금이며 정은이 피같이 번 돈들은 다 그렇게 사라졌었죠. 의사가 회진을 돌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호자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죠. 정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시계가 멈추기 직전처럼 띄엄띄엄 뛰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정은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호사가 수시로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나갔죠. 동료 간호사가 잠시 들렀습니다. 그녀는 정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은아, 너 정말 너무 무리했어. 매일 더블 근무에 3교대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만 좀 쉬라고 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으니까. 정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그 돈 다 너희 남편 수술비로 쓴 거 아니야? 너는 정작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으면서.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은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보험 브로커님? 며느리가 심장병에 걸렸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들 수 있는 보험 있나요? 아, 이미 병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정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받으려는 시어머니의 속내가 너무나 명백했죠. 밤 10시 정은은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삐 소리를 내며 불규칙한 리듬을 알렸어요.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켰던 날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던 날들.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때우며 일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의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은은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래서 자신의 심장이 힘겹게 뛰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심장이 이제는 지쳐서 멈추려 하고 있었죠. 미안해, 내 심장아. 정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몸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나왔어요. 병실 창밖으로 부산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도 정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있을까요?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정은이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33살, 아직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멈춰버린 것 같은 하루가 그렇게 깊은 밤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같았어요.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정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것도 힘들어했죠. 심장내과 전문의가 아침 회진을 돌며 차트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복도로 나가 남편을 불렀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의사는 정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수술을 해야 해요.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간 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죠. 10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나 지금 바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오늘 수술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그 얘기 또 하려고?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죠. 오후 2시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죠. 시어머니는 정은을 흘깃보더니 그 남자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은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노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면 얼마나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이미 병력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거절해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노석구라는 보험 브로커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은은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정은아, 이거 좀 서명해 줄래? 뭔데요, 어머님? 그냥 병원 서류야. 치료 동의서 같은 거. 시어머니의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은은 서류를 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며 서명을 재촉했어요. 빨리 서명해.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챙기며 빠르게 나갔죠. 그때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졌는데 정은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것을 주었어요. 거기에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위해 병실로 왔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환자분, 보호자분께 연락 좀 해주세요. 서명이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은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받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은을 바라보았죠.
일단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어요. 수술 동의서 어디 있어? 의사가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수술해도 살 확률이 얼마나 돼요?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70%? 그럼 30%는 죽는다는 거네요. 남편은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새벽 2시 정은의 심박수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당직 의사가 뛰어왔어요. 맥박이 분당 30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험해요. 간호사들이 응급약물을 준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정은은 의식이 흐릿해지면서도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의료진은 임시방편으로 약물을 투여하며 상태를 지켜보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새벽 4시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병원 응급실이 어디입니까? 손님,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한서의료재단 이사장 한도식입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서의료재단은 이 병원의 주요 후원 기관이었거든요. 52살의 도식은 비서 2명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다른 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응급실 소동을 듣고 온 것이었죠. 도식이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붙은 환자 명단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여러 환자들의 상태가 적혀 있었는데 한 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서정은 33세, 급성 확장성 심근증, 응급수술 대기, 수술비 미납. 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글씨를 다시 읽었어요. 33세. 자신의 딸이 살아있었다면 26살이 되었을 나이보다 조금 많았죠. 하지만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환자 왜 수술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당직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비 문제도 있고요. 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6살이던 딸 서윤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가난한 회사원이었고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딸을 잃었죠. 그 후로 그는 미친 듯이 일해서 성공했고 의료재단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환자 병실이 어디입니까? 302호실입니다만. 도식은 곧장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은이 산소호흡기를 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도식은 정은의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맥박은 너무 약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20년 전 딸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것 같았죠. 정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누구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 안심이 되었어요. 도식은 곧바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하세요. 모든 비용은 한서의료재단에서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의사 판단으로 응급수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료진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선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죠. 당직 의사가 급하게 수술팀을 소집하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살고 싶어요. 정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살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 정은은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오면서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도식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죠. 이번에는 꼭 살려야 한다. 도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빛이 켜졌고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가 넘었는데도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수술실 위에 빨간 불빛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한서의료재단 회장이 왜 새벽부터 여기 있는지, 왜 모르는 환자의 수술을 기다리는지 궁금해했죠. 하지만 도식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눈을 감고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3년 겨울, 그는 작은 회사의 평사원이었어요. 월급은 겨우 100만 원이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라 일을 못했죠. 그런데 6살 딸 서윤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이었어요.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식은 온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은행 대출도 신용 등급이 낮아서 불가능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 딸은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었죠. 아빠, 나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도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회사를 세웠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그리고 한서의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태호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술 중이라면서요? 누가 허락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식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가 허락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가족일에 끼어들어요? 저는 한서의료재단 회장 한도식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방임입니다.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우리가 거부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래요. 우린 돈이 없어서 수술 동의를 못한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갚을 돈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죠? 도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목적이요? 네,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호와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수술실의 빨간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의료진이 교대했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도식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판막 손상이 심해서 인공 판막으로 교체해야 해요. 수술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산의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이사였어요. 회장님, 오늘 오전 이사회가 있으신데요.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중요한 안건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부인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나 있었습니까?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딸도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20년 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죽었어요. 그때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당신 부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를 왜요? 이유가 필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술실 앞의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벌써 6시간이 지났죠.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수술이 거의 끝나갑니다. 인공판막 이식도 성공적이었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요. 도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기 직전 환자분이 뭔가 중얼거렸는데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의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어요. 삶에 대한 간절한 의지였죠. 12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은이 회복실로 옮겨질 때 도식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이제 살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식은 정은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어요. 고생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태호와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을 나서기 전 도식은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서정은 환자의 모든 치료비를 한서의료재단 계좌에서 처리해 주세요. 앞으로 재활치료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환자가 깨어나면 제 명함을 전해주세요. 도식은 명함을 꺼내 뒷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도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20년 만에 가슴속 먹구름이 거친 것 같았죠. 서윤아, 아빠가 드디어 했구나. 한 생명을 구했어.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회사로 가실까요? 아니요. 집으로 가주세요.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구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었죠. 그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도 함께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회복실에서 정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천장이 보였어요. 가슴에 통증은 있었지만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미소를 지었어요. 깨어나셨네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정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것, 다시 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죠.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정은의 얼굴을 비췄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재활병동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술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몸은 약했습니다. 가슴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정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운동을 시켰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사의 격려에도 정은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40kg까지 빠진 몸무게, 움푹 들어간 볼, 생기 없는 눈. 이게 정말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죠. 오후 심리 상담 시간, 상담사가 정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면회 왔나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 이후 남편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살렸을까요? 차라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8월의 어느 날 간호사가 정은에게 서류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분이 보낸 거예요.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아니라 이혼 소장이었어요. 변호사 도장이 찍힌 딱딱한 문서에는 차가운 법률 용어만 가득했습니다. 정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정은. 세 글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정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9월이 되자 정은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죠.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정은은 한서의료재단 사무실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붙인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도식 회장이었어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직접 인사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도식은 정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의료 상담 코디네이터로요. 당신처럼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정은은 놀란 눈으로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새 심장으로 다른 생명을 살려보시죠. 정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찾고 있던 살아야 할 이유를 드디어 찾은 것 같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식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제 딸도 심장병이었거든요. 구하지 못했지만 당신을 구한 건 어쩌면 제 자신을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정은의 퇴원식이 열렸습니다. 3개월 동안의 치료가 끝났어요. 재활치료사는 정은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정은은 병원 정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작은 원룸에 도착한 정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죽음을 이겨낸 사람의 강인함이 있었죠. 정은은 작은 가방을 열어 한서의료재단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정은 의료상담 코디네이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버려졌던 몸이 다시 일어섰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숨, 그것은 단순히 다시 숨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였어요. 정은은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35살이 된 정은은 한서의료재단 병원 로비를 빠른 걸음으로 가로질렀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감색 재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건강하게 빛나는 얼굴,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따뜻한 미소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간 정은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 만날 환자를 확인했어요. 8살 소녀 지수와 그녀의 부모님이었죠. 지수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이 필요했지만 부모님이 수술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리며 작고 여린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였어요. 정은은 무릎을 꿇고 지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지수야. 나는 서정은 선생님이야. 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은 지수의 작은 손을 살짝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선생님도 심장이 아팠었어. 그런데 수술받고 나서 이렇게 건강해졌단다. 지수의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요? 정은은 가슴에 수술 자국이 있는 부분을 살짝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조깅도 하고 계단도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지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수술하고 나면 체육 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소풍도 갈 수 있어. 정은은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술 후 건강해진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사진을 봤죠. 이 언니도 수술했어요? 응, 작년에 수술했는데 지금은 수영도 배우고 있대. 지수의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문제예요. 저희가 자영업을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정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단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난 후 정은은 곧바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휴게실에 모인 간호사들과 행정 직원들이 정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수라는 아이가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희망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선배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병원 곳곳에 모금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정은은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 붙였어요. 작은 심장, 큰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이 시작되었죠. 일주일 후 지역 신문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캠페인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온 것이었어요. 정은 코디네이터님, 본인도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2년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정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기적의 간호사, 생명을 살리는 희망 전도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죠. 한 기자는 감성 마케팅으로 동정심을 유발한다며 공격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정은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수술받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 속에서 지수는 밝게 웃으며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졌어요. 10살 민준이는 축구공을 차며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변화를 보며 감동했고 모금액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도식회장이 정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정은 씨, 요즘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요? 도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 병원의 심장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병원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정은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봄이 깊어가는 4월, 희망 모금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목표 금액의 2배가 넘는 돈이 모였고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당일 정은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깨어나면 제일 먼저 선생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지수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정은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이 그 수술대 위에 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두려움과 간절함이 다시 느껴졌죠. 5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지수가 정은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약속 지켰네요. 정은은 지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약속을 꼭 지킨단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지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심장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을 위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죠. 저녁 무렵 정은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려준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였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다시 뛰는 심장. 그것은 이제 더 많은 생명을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정은의 이야기가 전국 방송에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희망을 전하는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은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환자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정은은 그때마다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로비 텔레비전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서정은이라는 여자, 제가 살렸어요. 제 돈으로 수술비 대줬는데 이제 와서 혼자 잘난 척하네요.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정은은 고개를 들고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은 씨, 괜찮아요? 방송 봤어요. 정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과거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다음 날 한서의료재단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은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많은 기업인들과 의료진이 모여 있었죠. 정은이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정은 씨? 돌아보니 전 남편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이엔코 부사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짧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 봤어요. 잘 지내는 것 같네요. 태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질투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빛이었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정은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송에서 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오해할 것도 없어요. 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정은은 냉정하게 대답하고 자리로 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도식 회장이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도식은 정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은 씨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어두운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보험 브로커 석구였죠. 그는 2년 전보다 더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완전히 건강해져서 남의 돈으로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독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석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때 작성한 서류들 기억하시죠?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녀가 살아있는데 사망 처리된 보험이 있어요. 이건 보험 사기죠. 게다가 석구는 목소리를 낮추며 음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어요. 한편 정은은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호를 다시 만났다. 2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니까. 정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그 중에는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정은은 오늘 만날 환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그 중에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도 있었죠. 심장 수술이 필요한데 자녀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은이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방송에서 본 그 선생님이네. 네, 맞아요.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나를 버렸는데 남이 이렇게 도와주네. 정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정은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도식회장이 정은을 불렀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인데 정은 씨도 함께 참석해 주세요. 저요? 하지만 정은 씨가 우리 재단의 얼굴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으려 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용감한 사람으로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정은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한서의료재단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에서 언론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원래는 재단의 새로운 의료 지원 사업 발표였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죠. 정은은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의 거짓 인터뷰가 계속되자 정은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도식회장이 먼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는 순간 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기자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저는 서정은의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시어머니를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높이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며느리 수술비를 위해 대출받은 서류예요. 제 돈으로 살렸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네요. 정은은 침착하게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정은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 수술비는 한서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은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의 공식 기록이었죠. 여기 2023년 5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수술비 납부 내역을 보시면 한서의료재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처음엔 제가. 정은이 다음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수술받던 2023년 5월 어머님이 보험 브로커와 작성한 서류입니다. 화면에 서류 내용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거기에는 정은을 사망자로 신고하는 보험 서류가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왜 사망 신고가 됐을까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르니까. 정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정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건 제 친정집 매매 서류입니다. 제가 남편의 교통사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았던 집이에요. 그 돈은 모두 남편 치료비로 쓰였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보험 브로커 석구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죠. 도식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더 나아가 살인미수죠. 재단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서정은 씨,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정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침묵하는 사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시어머니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고말순 씨, 정말로 며느리가 죽기를 바랬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석구는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이미 입구를 막고 있었죠. 정은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이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서의료재단과 의료진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정은은 도식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도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고 석구도 함께 체포되었어요. 저녁 뉴스에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몬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보험 사기라는 제목으로요. 그날 밤 정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은 씨?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봤어요. 저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정은에게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정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환자들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정은 선생님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모습 감동받았어요. 정은은 겸손하게 인사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식 회장이 보낸 메모가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정은은 메모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거쳤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았어요. 2025년 7월 경찰서 조사실에서 보험 브로커 노석구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자 석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노석구 씨,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운영하던 보험 사기 조직 전부 밝혀졌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보험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석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이게 다 뭐예요? 저는 그저 보험 상담만. 그저 상담만요? 여기 보세요. 교회 헌금 장부입니다. 형사가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의 헌금 내역이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매달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다가 며칠 뒤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다 보험금이었어요.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뒤 받은 보험금 말입니다. 석구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편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기자 오기택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의 베테랑 기자는 이 사건을 깊이 파헤쳐 왔어요. 오후 5시 그의 시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보험 사기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겠습니다. 기택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전국의 청취자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어요. 서정은 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6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송을 듣던 정은은 병원 휴게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그렇게 많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택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들이 종교단체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세뇌시켜 환자를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국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어요.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다음 날 한서의료재단 회의실에서 도식 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은도 참석했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도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엔 법과 제도로 맡겠습니다. 응급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은 정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은 씨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을 모아주세요. 생명연대를 만들어 함께 싸웁시다.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대강당에서 생명연대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였어요. 정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정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보험금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정은 씨처럼 시댁에서 버림받았어요.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아깝다며. 하지만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일어났어요. 제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가족 때문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그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어요. 며칠 후 검찰 조사실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석구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거대한 조직도가 있었어요. 보험회사 직원, 병원 행정직원, 심지어 일부 의사까지 연루되어 있었죠. 검사가 석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한 일이 아니죠? 석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는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환자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했는지, 어떻게 서류를 조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저녁 무렵 정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식회장이었죠. 정은 씨, 좋은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우리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정은 씨가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정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화를 끊고 정은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별이 구해야 할 생명처럼 반짝였죠. 그날 밤 전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험금을 노린 가족살인 미수 사건이 조직적 범죄로 밝혀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범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은은 텔레비전을 끄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배우의 실체가 드러났다.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였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 생명연대가 희망이 될 것이다. 정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병원 응급실 불빛이 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거예요. 그들이 돈 때문에 포기되지 않기를 정은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2025년 9월 부산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와 보험 브로커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정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증인석 근처에 앉자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몇 달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한때 화려했던 옷차림도 수수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한 뒤 재판을 시작했어요. 피고인 고말순, 노석구는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 공소 사실을 진술해 주십시오. 젊은 검사가 일어나 차분하게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정은이 위독한 상황에서 수술 동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 서류를 작성했다는 내용이었죠.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뿐입니다.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살리려던 일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죽길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 보험 브로커 석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고말순 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곧 죽을 것 같으니 보험금을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데 사망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정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죽은 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한서의료재단 한도식 회장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로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도식 회장이었어요. 판사가 그를 증언대로 부르자 도식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한도식 증인, 당신은 왜 모르는 사람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까? 도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6살이었던 제 딸 서윤이는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새벽 정은 씨가 죽어가는 걸 봤을 때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도식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 버린 생명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살렸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기록, 수술비 납부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가 작성한 보험 서류들이었어요. 특히 정은이 아직 살아있는데 사망 처리한 서류는 결정적이었죠.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은이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은은 방청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연대 회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보험금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은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뛸 겁니다. 저처럼 버림받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 고말수는 보험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피고인 노석구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본 안도감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정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은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도식 회장이 정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그 심장은 이제 증오가 아닌 희망을 품고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은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정은 씨 수고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환자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죠. 그날 밤 정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다.
시어머니를 보며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은 불쌍한 사람.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정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별이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죠. 2025년 12월 겨울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자 박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후 6시 그의 인기 프로그램 박 여사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다시 세상의 심장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정은은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정은 씨는 2년 전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홀로 죽음을 맞이할 뻔했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정은과의 인터뷰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며칠 전 방송국에서 녹음했던 내용이었죠. 저는 2번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낳아주셨고 또 한 번은 한서의료재단이 살려주셨죠.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정은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은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도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정은 씨,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정은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다시 이곳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도식이 정은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하늘에서도 자랑스러워할 거요. 정은은 고개를 돌려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은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단지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도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서윤이를 잃고 매일이 후회와 죄책감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정은 씨를 구하고 정은 씨가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서윤이가 비록 떠났지만 그 아이의 생명이 정은 씨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식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심장은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회장님의 딸 서윤이의 목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정은은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느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심장을 살릴 차례네요. 정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식도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 병원 응급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은과 도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정은이 먼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응급실에 도착한 정은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0살 남자아이가 심장 이상으로 실려온 것이었어요. 부모는 없고 할머니만 함께 왔는데 할머니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할머니,
의료 상담 코디네이터 서정은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살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살릴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정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그랬듯 이 아이도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의료진이 아이를 수술실로 데려가는 동안 정은은 할머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불안을 달래주고 필요한 서류를 처리해 주었어요. 수술비 걱정도 하지 않도록 재단 지원을 약속했죠. 새벽 2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은에게 고마워했어요. 선생님은 천사예요. 정말 천사? 정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 도움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새벽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어요. 정은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심장은 2번 깨어났다. 한 번은 수술대 위에서 또 한 번은 다른 생명을 살리면서 병원 로비에는 생명연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정은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지금까지 도움받은 환자들의 숫자가 적혀 있었죠. 357명. 정은은 포스터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환자 상담 요청이었어요.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서의료재단 서정은 코디네이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병원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날이었고 희망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은 2번 깨어났고 이제 영원히 뛸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품고서요. 우리에게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고 돈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박 여사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